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2014년 15년 아직 난도가 높아지기 전의 상황이에요. 앞으로 2016, 17, 18, 19 다 나눠줄 거고 또 훨씬 더 문제가 변tes을 때 나간 수능 완성도 나눠줄 거예요. 수능 특강을 하고 수능 완성. 수능 완성이라는 건 수능 준비 다 해놓고 좀 더 엽기스러운 문제 없냐 그런 사람들이 푸는 게 수능 완성이에요. 문제 더러워요. 그런 유들도 나눠줄 거예요. 아직 이제 맞박이 하고 있는 중이야. 포기하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복습하라고. 알겠어? 지금 청라 학생들이 2014 수능 특강을 안 가져와서 2015년 수능 특강에 대한 질문을 받겠는데요. 뭐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뭐 상관없으니까 일단 2점짜리 문제에서부터 먼저 질문 상을 받아봅시다. 뭐 해볼까요? 1번이 176페이지 1번. 왠지 처음부터까지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번 천구를 나타냈지요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천구라고 그려놓고 이렇게 있고요. 이러면서 여기를 천정이라 해놨습니다. 그리고 천구의 북극도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B도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매번 어떤 보는 그림을 보면요, 항상 그린 그림을 보면 십자선 긋고 북동남서 쓰고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평선이 되겠네요. 머리 꼭대기 천정합니다. 그 지방의 위도에 맞춰서 폴라리스 받고 수직하게 내리면 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운데 있는 요 D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은 지평선입니다. 이해되세요? D라고 되어 있는 놈은 지평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폴라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각도가 있네요. 이게 5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50도 각도. 그렇다면 이 각도는 몇 도겠습니까? 40도죠. 이해됐어요? 예. 이게 그 지방의 위도가 되겠습니다. 되겠나? 즉 여기에 관측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 관측자가 본 폴라리스 북극성의 고도는 40도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1번 이 관측자의 위도는 50도가 아니라 위도는 40도 n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A는 해봤습니다. A는 관측자를 지나는 연직선, 관측자를 지나는 연직선이죠. 되겠습니까? 관측자를 지나는 연직이라면 수직이라는 이거죠. 천과 맞는 두 점, 천과 맞는 것은 천정과 천저가 되겠는데 그걸 지난다고요? 왜요? 그렇지는 않겠죠. B는 해봤습니다. 지구 자전축을 연장할 때 천과 만나는 지구의 자전축이 연장된다는 것은 천구의 북극 및 천구의 남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과 만나는 두 점을 지난다? 역시 그것도 아니죠. 되겠습니까? C는 했습니다. C는 천구의 북극, 천정, 남점을 지나고 천정을 지나는 이 C는 흔히 좌오선으로 쓰는 놈인데요. 되겠습니까? 좌오선은 시간권인 동시에 수직권입니까 했어요. 수직권은 방위각이 같은 점을 얘기합니다. 예, 이쪽 라인은 방위각이 180도로 동일하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수직권은 방위각이 같은 지점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좌오선 라인은 동시에 남중한 놈들입니다. 남중시각이 같은 놈들 연결한 게 적경이 동일한 놈들을 연결한 게 시간권이죠. 이해됐어? 시간권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경이 똑같은 것을, 수직권은 방향이 똑같은 것을 얘기하니까 예, 이게 맞는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D는 지평선이죠. 천고의 적도를 나타내려면 여기 표시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도에서 정소를 지나는 이런 라인을 하나 그려야 천고의 적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됐냐? 1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4번. 위도가 다른 세 지역의 일주권을 나타냈잖아 했습니다. 가는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치는 요게 춘분날 되겠고, 그죠? 수직하게 떠오르죠? 가는, 그지? 이 지방은 위도, 영도 다시 만나는 적도 지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나아 지방 봤네요. 나아 지방 보니까 여기 폴라리스를 또 박아놓고, 그지? 됐나요? 중위도 지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건 중위도 당연히 북반구입니다. 충북 북극 폴라리스 북극성이 보이는 건 북반구죠. 되겠습니까? 근데 다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면 다음은 지평선에 대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는 위도 90도 N 딱 북극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구의 북극이 직각이 되겠죠. 머리 천정과 천구의 북극이 서로 같은 이건 북극점에서 찾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에서 관측되는 별들을 했습니다. 얘는 100% 뜨고 지는 거죠. 얘는 출몰성 100%입니다. 알겠습니까? 중극성이나 전몰성은 없어요. 이해됐어요? 되겠나? 네. 나에서 저기가 90-위도보다 작은 별은 관측할 수 없다. 우리가 전몰성의 조기 범위는 마이너스의 90-위도부터 마이너스 90도까지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되겠나? 그래서 그보다 작은 별은 전몰성으로 관측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죠. 네. 되겠습니까? 하진날 되면 나 지방은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리겠고 하진날 이렇게 가서 지면 아래쪽에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죠. 얘는 하진날 되면 플러스 23.5도에서 이렇게 들어서 24시간 내내 떠있죠. 얘는 하진날에 봐야 12시간입니다. 이해됐어요? 하진날에 봐야 간 12시간. 얘는 24시간 내내 떠있습니다. 얘는 12시간보다 더 길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진날 낮은 길이는 가에서 가장 짧아가 맞죠? 적도 쪽은 하지가 됐든 동지가 됐든 축축이 됐든 낮은 길이 12시간은 항상입니다. 이해됐어? 정리해라. 4번에 위에는 기계식 많이 나와요. 응. 왜요? 또 뭐가 중요해요? 5번 태양의 연주 운동을 나타냈죠. 해봤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이렇습니다. 지구가 이 왕의 위치에서 이 포의 위치까지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일련 과정에서 천구면에서 태양은 S1'에서부터 시작해서 S2'에서 S4'까지 이렇게 태양의 연주 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2원에서 2% 갈 때 태양은 S1'에서 S4'으로 천구의
수천만의 별들 황도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뭘 우리 얘기하고 그래요? 어? 그냥 5번으로 적어놨잖아요. 집중 안 해? 누차 말하지만 전체 파트는 다른 단어과 달리 여러 내용을 다 알아야 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배경별들 박아놓고 행성 박아놓고 달 박아놓고 막 설명인데 들어가야 되는 단어야. 뭐 말인지 알아? 온대적용 하나 딱 공부해놓으면 온대적용 문제 풀잖아. 파대 경계 공부해놨으면 파대 경계 문제 풀잖아.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섞어서 낸다고. 아까 행성 몇 개, 달 몇 개 그려놓고, 달 몇 개 그려줘. 행성 몇 개 그려놓고, 달 그려놓고, 별 몇 개 그려놓으면 문제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많이 나오는데. 복습하라고 제발. 시간만 죽여, 폰질만 하면서 시간만 죽이지 말고. 청구서에서 태양의 연준동 방향을 원했습니다. 태양의 연준동 방향은 자,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지. 이 반시계를 서에서 동이라 불러요. 이게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이랬어? 알겠나? 그래서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이 태양 연준동 방향은 지구 공전의 방향과 당연히 같죠. 이래서 A는 원했습니다. 이 라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라인이 황도예요. A 라인은 황도예요.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예요. 천부의 적도가 나타나고요? 아니요. 천부의 적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죠.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별 S의 남중 시각은 조금씩 빨라진다. 별의 연준동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그럼 별은 동에서 서로 가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4월에 찍은, 5월에 찍은, 6월에 찍은 별은 그지? 이쪽에 있던 별이 5월에, 6월에 이렇게 됩니다. 서쪽 지평선으로 해진 뒤에 되겠습니까? 서쪽 지평선에 해진 뒤에 그래서 나중에 진 별이 어떻게 돼? 먼저 져버립니다. 7시에 진 별이 6시에 졌다가 5시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은 매일 4분씩 일찍 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별의 연준동은 동에서 서로 가면서 그래서 별은 매일 4분씩 일찍 뜨고 일찍 남중하고 일찍 집니다. 몇 분씩? 4분씩이요. 이해됐어? 1도가 매일 연준동의 각이잖아. 이해됐어? 15도가 1시간이야. 일준동 각으로. 1도니까 4분이라고. 알겠어? 15도가 1시간, 15도가 60분, 1도는 4분. 알겠나? 그래서 별의 연중동을 통해서 태양이 6시에 졌다고 생각할 때 7시에 질 별이 6시 지고 5시 지는 겁니까? 알겠나? 그래서 매일 4분씩 그럼 매달로 따지면 30분 아니 매달로 따지면 1시간 되겠 매달로 따지면 2시간 되겠지. 되겠어? 매달로 따지면 2시간. 좀 추운데 좀 올려주시면 돼요.
됐어요? 네. 또 다른 거. 6번 6번 어느 날 해 뜨기 직전 동쪽의 모습인데요. 했다. 동점이라고 해놨잖아. 그지? 네. 방해가 얼마? 90도 되지. 동점에서 이쪽 방향 가면 남쪽 가는 거지. 네. 반대로 이쪽 가야 북쪽 방향 가는 거야. 태양이 어디쯤 있습니까? 하면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북쪽에서 떠오릅니다. 태양이 저기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예, 태양은 이 저기 델타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델타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떠오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쌍둥이 자리가 있네요.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있다는 뜻은 태양이 하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6월 말이죠. 이제 조금 더 지났죠. 7월 정도 됐는가 봅니다. 기억, 태양은 저기는 플러스 저기를 가진다. 그렇지? 북동에서 떴으니까요. 되겠어? 계자는 개하고 태양이 같이 뜨고 있잖아요. 그지? 태양과 같이 뜨고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죠? 열이 잘 보이는 별자리가 될 수는 없죠. 한 달로 태양은 반시 방향으로 갑니다. 반시 방향으로 갑니다. 계자리 그 다음 자리 쪽으로 가 있어 보시겠습니다. 이해됐어? 됐냐? 네. 또 다른 질문? 1번은요. 8번? 예. 어느 해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금성의 위상을 순서 없이 나열했죠. 했습니다. 가는 하현 위상입니다. 나다는 금우 위상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되겠니? 그렇다면 금성이 하현 위상이 있다는 것은 가 이쪽에 하현 위상이 있겠죠. 됐습니까? 성취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얍실한 금운달, 그 다음 조금 더 살찐 금운달 이렇게 되겠죠? 다, 나, 가의 순서로 시간의 흐름이 흐릅니다. 이래서 서방입니다. 해 뜨기 전에 본 거고요. 관측 순서는 예, 다나가가 되겠고요. 시직경은 시간 지날수록 시직경이 작아지죠. 서방이다 보니까 자꾸자꾸 지구에서 멀어집니다. 다이 때 가장 크죠. 가가 더 작죠. 이해됐어? 내가 크기까지 고려해갖고 이렇게 그린 거 이해됐냐? 이거 10번 우리나라 9월 11일경을 관측한 화성과 목성의 쫓겨잡히기 나와 있어요. 화성은 적도 좌표기 값을 볼 때 13시 34분, 13시 59분, 14시 적경이 증가되고 있죠. 그 말은 화성은 순행 라인에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반면 목성은 0시 3분이었다가 23시 58분, 23시 53분 적경이 감소합니다. 역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10번 문제를 푸는데 이게 9월 해놨잖아. 9월이면 태양이 어느 쪽에 있겠어? (9월) 말에 태양이 12시 방향에 여기에 태양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목성이라는 놈이 적경이 0시 23분 근처에 있대요. 주피터가 이쪽에 있대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지구가 있으니까 이 주피터는 충의 위치에 있겠고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이래서 그래서 역행하고 있는 라인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화성은 13시, 14시 정도 있어요. 여기에 화성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14시 방향 쪽에 화성이 있습니다. 되겠어? 태양과 화성 그리고 목성의 위치 관계를 적도 좌표기에서 나타냅니다. 이해됐나?
태양에 대해서 여기 지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태양이 몇 시 방향 쪽에 있다고? 12시 방향 쪽에 있다고요. 되겠어? 이거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왜 없어요? 되겠나? 네. 그럼 화성은 몇 시 방향에 있습니까? 근데 14시 방향이 됐잖아. 적경이 증가되면 14시 방향, 지구 입장에서 14시 방향 쪽에 여기에 화성이 있다고요. 물론 목성은 0시 방향 쪽에 목성이 있겠죠. 충일시죠. 이해됐습니까? 됐나? 기억. 화성은 동구하고 충 사이에 있죠. 동구하고 합 사이에 있죠. 이해됐습니까? 서구가 아니라. 됐나? 네. 목성은 이렇게 합니다. 뭔 뜻이야? 배경별에서 동에서 서로 갑니다. 됐습니까? 남중고도는 했습니다. 어차피 저기 큰 놈이 남중고도가 더 커요. 누가 저기가 더 커? 목성이 조금 더 크죠? 둘 다 많이지만. 알겠습니까? 이해됐나? 되겠나요? 보다시피 14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14시 마이너스 쪽이잖아요. 이해됐어? 그리고 목성은 0시 방향 쪽이다 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운 쪽이죠. 알겠습니까? 되겠어? 그래서 이런 그림이든 저런 그림이든 이해하시라고. 정리해? 아 자꾸 치워요. 왜 자꾸 치워? 공부한 흔적인데. 내가 프로페서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치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공부했다 생각했다는 거고. 또 다른 건? 더 없어요? 12번. 12번? 11번. 11번? 11번. 지구에서 한 달 간격으로 관측한 어떤 외행성의 시직경 변화를 봤잖아요. 맞습니다. 시직경이 이런 그림 그려져요. 시직경이 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깝다. 네, 가깝겠고 당연히도 충이 되겠죠. 충 사이 거리라면 이게 회합축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이해됐어? 네. 2008년 1월 했습니다. 2008년 1월이 충이네요. 되겠습니까? 시경이 큰 충이네요. 역행했겠네요. 2008년 11월에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시경이 제일 작은 게 2008년 11월인 것 같네요. 그죠? 네. 되겠습니까? 시경이 제일 작은 게 2008년 11월이니까 예, 가장 멀리 떨어졌다. 됐습니까? 됐냐? 네. 그렇다면 2008년 11월이 여기가 합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합 다음에 뭘 지나야 되겠습니까?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있고 여기가 동구고요. 이쪽이 서구예요. 합이에요. 여기가 충이죠. 그래서 됐나? 분명히 공전의 방향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죠. 그다음 위상의 변화는 지구가 더 빨라요. 그래서 뭘로 반대야? 시계 방향 가는 거잖아. 이해했어? 위상의 변화는 시계 방향으로 간다 했잖아. 기억나요? 공전이야 반시계지만은 지구가 더 빨리 돌아. 그래서 충에서 얘가 얘만큼 가면 지구는 더 빨리 가서 새로운 지구에서 보면은 동구예요. 위상의 변화는 충 다음에 동구로 간다고.
이래서 합다음엔 서구로 가. 그 다음에 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009년 동구 쪽을 지납니까? 하면 서구 쪽을 지납니다. 또 다른 충이 언제냐? 2010년 2010년 1월입니다. 이래서 알겠어? 네. 위상이면 어떻게 된다고? 시계 방향으로. 헷갈리지 말고요. 그림 그려놓으시고 2008년 1월과 2010년 2월. 예. 아, 여기 2월이네요. 그죠? 네. 충에서 충까지잖아요. 되겠습니까? 충에서 충까지라고 해서 청구상의 같은 지점을 간다고요? 아니지. 쓰리. 예. 청구상의 같은 지점을 지나는 건 아니죠. 됐어? 됐냐? 그냥 단순하게 지구의 위치하고 충충 같아졌을 뿐이에요. 이해됐어? 다시 질문. 없습니까? 삼 점짜리에 7번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185쪽입니다. 고민 좀 해봐. 이게 뭡니까? 지금 AB의 고도는 가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반면 나에서는 꽤 큰 차이로 AB 고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누가 지면 위에 더 오래 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AB 중에. B. 그래서 나가 동쪽으로 남쪽 지나고 서쪽으로 가를 쓰면 서쪽 가면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됐어요? 되겠나? 그래서 A의 일주권은 이런 식으로 일주권을 잡고 B의 일주권은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연히 드러나죠. 이래 되면. 되겠나? 그러면 적 위는 누가 더 큰 거야? 예, B가 적이가 더 큰 거지. 그 오래 떠 있잖아.
그래서 동쪽의 나와 남쪽 지나고 서쪽의 가를 지나면 A의 1주권, B의 1주권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됐어? 물론 춘분날 했으니까 0시에 태양이 바뀌고 그리고 동쪽 하늘에 초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질 때 동쪽 하늘에 처녀 자리가 보이겠네요. 처녀 자리가 추분전문지에 있습니다. 동쪽에 태양 뜰 때 서쪽 지평선에 처녀 자리가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말 따르겠습니까? 되냐? 가가 서쪽이었다. 됐습니까? 남쪽보다 누가 더 높았다? B가 더 높았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진날 해봤어요. 하진날이면 태양이 어디 박혀 있으면 돼? 6시 방향에 태양을 박아놔야 하진날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해 뜰 무렵, 해 뜬다는 것은 동쪽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야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뜨게 해놔야 되겠는데 동쪽 하늘에 해 뜰 때 0시 방향이 남중합니다. 천자를 볼 수 있을까요? 천자는 오히려 서쪽 하늘에 해 칠 때 남쪽 하늘에 천자를 보게 되겠습니다. 내가 동서남북 방향 잘 그려야지. 우리나라 잘 대충 하나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알겠어? 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느냐가 문제야. 우리가 관측하는 거야. 어디서? 이 땅 위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치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몇 신대 하면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몇 신대, 해질 때입니까? 해 뜰 때입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위치 잡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동서북 방향 잡아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어? 눈을 맞으면 이게 한 방에 얻어질 일은 당연히 만보예요. 계속 복습하고 계속 연습해봐야 돼요. 계속 문제 풀어봐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2014년도 수능 특강은 앞에 내용 정리하는 것과 문제도 다 해설 다 드렸어요. 근데 2015년부터 그렇게 이렇게 두껍게 못 줘. 답만 던져준 거야. 알겠어? 복습해내고. 다시 한번 정리해봐. 준비 다 됐습니까? 9번 보겠습니다. 3월 중순과 5월 중순에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같은 시각에 관측한 밤하늘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열했습니다. 해놨네요. 별의 연준 동안에 동에서 서에서 동. 별의 연준 동안은 동에서 서죠. 3월 중순과 5월 중순 약 2달간이다 보니까 60도 정도 동에서 서로 가야 됩니다. 오리온 자리라는 별자리가 남쪽 하늘 보이는 가와 서쪽 방향에 보이는 나가 있다면 오리온이라는 별자리의 연준동 방향은 동남서 방향 시계방에 움직이다 보니까 가를 찍은 게 이게 3월 말이 되겠고 나를 찍은 게 이게 5월 말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 그림 놔두면 좀 알기가 좀 더 낫잖아. 이 그림보다는. 이해됐어? 근데 별의 연준동까지 고려되고 뭐도 적어놨지? 달도 적어놨어요. 달도 적어놨어요. 심지어 행성까지도 있네요. 말했잖아. 이거 적도 좌표 하나 한다고 다 아는 문제야? 다 고려해서 나온 문제야. 그래? 가 3월이었다. 됐나? 됐나? 같은 시각에 관측한 해놨습니다. 그지? 남쪽 하늘에 상현달을 봤잖아. 그지? 남쪽 하늘에 상현달을 봤으면은 언제지? 남쪽 하늘에 상현달 봤어. 저녁 6시쯤 되겠지. 상현달 남쪽 하늘에 있잖아요. 저녁 6시쯤 되겠지. 그지 않겠어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있고 상현이면 이쪽에 상현달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서쪽 지평선에 태양이 지고 있을 때 남중하는 상현달을 볼 거 아니야. 이해됐어? 되니? 그래서 언제 찍은 거다? 저녁 6시쯤 찍은 거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같은 시각에 3월 중순 저녁 6시쯤에 찍었습니다. 그러면 5월 중순 역시 같은 시각 했잖아. 알겠어? 같은 시각이에요. 서쪽에 있다면 뭐겠습니까? 무슨 달이겠습니까? 서쪽은 완전 지면 아니잖아요. 지면에 되어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초승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나? 이 달은 초승달입니다. 이해됐어? 여러분들 오리온 자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기억나실까요? 오리온 자리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기억한다? 천고의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오리온 자리가 2014 수능 특강에도 맨 앞에 오리온 자리를 그려놓고 있죠. 어, 183쪽 4번 문제도 오리온 자리가 적혀 있습니다. 4번 문제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천구의 적도 근처에 오리온의 허리띠 3개가 있습니다. 어깨뼈, 무릎뼈 이렇습니다.
이게 대략 5시에서 6시 반 쪽에 있는 큰 별자리예요. 됐어요? 5시, 6시 방에 있는 굉장히 큰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선 요 정도까지만 보고 서해선 지역에 오리온 대가리도 있고 뭐 메두사 대리를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에요. 4번 문제 보시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오리온의 허리띠 세 개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면 또는 삼태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금이야 바뀌었지만 삼성전자 로고 이거예요. 삼성. 알겠어? 천구 이쪽도 근처니까 다시 말하면 정동에서 정남을 통해서 정서로 이렇게 천구 이쪽도를 그리면서 별 세개가 나란하게 짜자작 보인다. 오리온이라고요. 미겔과 베텔게우스가 이쪽에서 밤하늘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 탑10 중에 2개가 여기 있어요. 성운하면서 오리온 대성운이 여기 있고요. 오리온 대성운은 발광성운이에요. 그리고 암흑성운도 대표적인 게 말머리 성운, 말대가 성운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알겠어? 말하지만 뭐 미겔하고 베텔게우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별로 나중에 별의 성질에 나오게 됩니다. 6시 이쪽에 쌍둥이 자리가 있고 여기가 하지점입니다. 여기가 천구 이쪽도니까 이쪽이 플러스 23.5도 되는 그런 쪽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 말이 아니고 중순했잖아. 3월 말 됐으면 태양이 어디 있겠다? 0시 반 쪽에 있겠죠. 3월 중순이니까 아직 태양이 0시 쪽으로 가진 않았어. 23시 정도에 태양이 있을 것 같아. 이해됐어? 그래서 오리온 상현달 방향에 오리온 자리가 있겠고 이 오리온 자리는 6시 쌍둥이보다 조금 앞선 5시 방향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리온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어? 아까 4번 다시 한번 더 보시고 9번 문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이 기간 동안 목성은 순행합니까? 그랬어요. 예, 여기 지금 배경별 주었잖아. 배경별 주었잖아. 이 배경별에 대해서 목성 어디가 있습니까? 반시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야? 적경이 증가, 순행했죠. 외행성이 역행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충에 있어야 돼요. 외행성이 역행하려면 충에 있어야 되면요. 외행성이 역행하려면 충에 있어야 되면 주피터, 목성하고 딱 남쪽 하늘에 보여야 되는 달은 무슨 달이 있습니까? 그렇지, 보름달이죠. 보름달과 주피터가 딱 남쪽 하늘을 보인다면 이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남쪽 하늘이지만 누가 하고 있으면 서해가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역행하고 상관점이요? 없어요. 어느 쪽에 있어야 23초에 정확히 역행하려면 11시 정도 되겠지. 이해됐어? 11시 정도에 뭔가 있다면, 즉 11시에 만약 화성이 있었다면, 11시에 화성이 있었다면 보름달과 남쪽 하늘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난 살아가면서 보름달과 남쪽 하늘에 화성이 이렇게 있는 걸 2번 봤는데요. 관심 가지고 보면 보여요. 뭐한다? 역행한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여기에 또 다른 배경별을 하나 더 놔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화성과 배경별과 보름달이 뭐했다? 동시에 남주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아까 자우선 같은 시간권 딱 적경이 순간 같았고
남쪽 방향 180도 같았으니까 같은 수직권에 있었어요. 이해됐어? 자, 이래놓고 자, 또 다른 말 다음 날 찍자고요.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보름달이 딱 남중했던 이 상황에서 다음 날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달은 13도 더 갑니다. 어느 쪽으로? 13도 더 가서 여기에 있겠네요. 이해됐어? 달은 매일 13도 반시반으로 서에서 동으로 적경이 6분의 5씩 증가되게 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별은 어떻게 될까? 별. 이 별은 어떻게 될까? 아까 봤잖아. 1도? 2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과장되게 좀 나왔습니다. 1도 연중 운동시킵니다. 물론 별의 적경이 바뀔 건 없죠. 이해됐어? 그럼 화성은? 화성은 적경이 증가된 쪽이야 감소된 쪽이야? 감소돼야 되죠.